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어제 조금 신박한 상품이 새롭게 상장했더라고요. 키움 한국 고배당 미국 AI 테크라는 상품인데 한국과 미국 종목을 섞어서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상품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조금 살펴보았는데 제가 스터디를 한 내용을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먼저 요약을 해보면 한국 배당주를 70% 담고 있고 나머지 30%는 미국 테크 종목들을 담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상품이고 매달 분배를 하는 월배당을 하는 상품입니다. 연간 분배율이 3.6%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상품은 한국 고배당주를 기반으로 매달 어느 정도는 배당금을 받고요. 그러면서도 미국 테크 종목들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까지 함께 추구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주식은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주를 총 15종목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이나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이 화면 보시는 종목 15개를 투자하고요. 시가 배당률이 대략 5% 정도 넘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고배당주를 즐겨 투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배당주라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고배당주들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요. 특히 밸류업이 시작되었던 작년부터는 주식 소각까지 적극적으로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승세가 정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금도 많이 주지만 여기 주가를 보시면 23년에는 20.5% 상승했고 작년에는 30% 그리고 올해는 약 40% 정도 상승하고 있으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고배당주를 70% 담고 있으면서 일단은 배당금을 확보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미국 테크 기업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총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시가총액 순서대로 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엔비디아부터 팔란티어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테크 종목들이 30% 비중으로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싸다 고평가 논란은 늘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으로 보면 22년도에 조정을 크게 받기도 했지만 23년에는 83% 상승했고 작년에는 76%가 상승했고요. 올해도 7%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역사적 고점을 계속 높여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설명에 환해지 된다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므로 미국 종목 10개는 환율 영향을 받는 환노출로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포트폴리오의 비중대로 환율 영향을 약 30%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 고배당주 15개, 미국 빅테크 10개 합쳐가지고 총 25개 종목을 투자하고요. 오늘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DB손해보험이 6.1%로 가장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나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국내 고배당주들이 담겨 있고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가 6%, 마이크로소프트가 5.5%, 그리고 애플이 5.2%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30% 비중으로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종목들은 꽤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매달 한 번씩 리밸런싱으로 비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매월 말 주가를 기준으로 미국은 30%, 한국은 70%가 되게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9월에는 미국은 올랐고 한국은 내렸다. 그러면 미국 비중을 조금 줄이고 한국 비중을 조금 늘리는 형태로 투자 비중이 7대3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매달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다 같이 상승하면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이 주가도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은 상승하는데 한국은 상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 주식을 조금씩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을 더 매수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분배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부분은 상장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한국 고배당주를 70%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배당금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연간 3.6% 정도의 분배율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고배당주만 100% 투자를 했다면 연 분배율이 4.7%였겠지만 미국 테크 종목들을 30% 섞어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요. 고배당주만 투자를 했을 때보다 분배금은 살짝 적게 지급되는 것으로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보수가 0.4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 주식을 묶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세팅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분배금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 언제부터 분배를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달부터 분배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품은 연간 분배율이 3.6%로 예상되고요.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를 하는데 기존에 상장되어 있던 국내 고배당 상품들보다는 분배율이 대략 1% 정도는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렇지만 미국 주식이 30% 묶여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얼마나 앞서 나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상장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성과도 비교를 해보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상품은 세금 관련해서도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ETF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은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되니까 분배금으로 100원을 받았다면 세금 15원은 제외를 하고 85원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 시장에 투자하는 ETF는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도 15.4% 세금이 과세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과세되는 부분들은 금융소득에 합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 수익이 크게 나와서 매도를 했고 세금을 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 때문에 금융소득이 본의 아니게 2천만 원 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을 매매할 때는 금융소득까지 꼭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품은 특정 구간에서는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두 가지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먼저 1년 동안 투자를 했더니 미국 주식은 주가가 3% 하락했지만 반대로 한국 주식이 3% 상승했고요. 분배금도 3%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케이스에서 미국과 한국을 각각 상품으로 투자를 했다면 먼저 미국은 손해가 나왔으니까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내면 과세가 종결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키움 상품은 미국과 한국 주식이 섞여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3% 하락한 것과 한국 주식에서 받았던 3% 분배금이 서로 퉁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손익통산 효과로 한국에서 받았던 분배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요. 온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미국은 주가가 3% 상승했는데 한국은 주가가 3% 하락했지만 분배금을 3%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각각 투자를 했다면 미국 주식은 3% 수익이 나왔으니까요. 세금 15.4%가 부과가 되고 또한 한국 주식은 분배금을 받았으니까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키움 상품은 미국 주식의 상승분과 한국 주식의 하락분이 서로 퉁쳐지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손익통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여하튼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손익통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투자를 하는 것보다 키움 상품은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가 있고요. 더 파고들면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상장해서 오늘 이틀째 거래가 되었는데 오늘은 9,965원으로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원으로 상장했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내려가 있고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99억 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품은 한국 배당주와 미국 테크 종목을 섞어서 투자하는 기존에는 조금 보기 힘들었던 그러한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품이 나오자마자 소개를 드려보고 있는데 여하튼 담아보고 싶은 상품이긴 하거든요. 관심 종목에다가 편입을 해두고 천천히 한번 관찰을 해보고요. 나중에 국내 고배당 상품들과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하시고 자산 많이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